자동차 수출이 호조를 띠면서 자동차가 올해 최대 흑자 수출 품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4달 연속 무역 수지 1위 품목 자리를 지킨 데 이어 이달의 수출도 작년보다 50% 이상 늘었기 때문인데요. 업계에서는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7개월 연속 두 자릿수 이상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공급과 수요가 원활하지 않았지만 점차 정상화되며 국내외 판매량이 늘고 있는 건데요. 대표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가 사흘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2%대 견조한 상승 보이면서 17만 6,9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현대자동차와 올해 상반기 차 강판 가격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금 가격 인하가 유력한데요. 자동차 강판 가격 인하는 2020년 하반기 이후 2년 6개월 만이므로 포스코가 현대차에 공급하는 강판을 톤당 15만 원 내리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와 함께 기아의 수익성에도 도움이 되겠죠. 기아도 연이틀 견조합니다. 현재도 빨간불 지켜가면서 1% 상승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여파로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중대형 차나 SUV의 판매량은 오히려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경차나 소형차의 판매는 감소하며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집계되는데요. 1월 기준 그랜저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합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제조업체 현대모비스 체크해보시면요. 최근 외국인 수급이 긍정적인데요. 오늘도 그 흐름 이어가면서 1.4%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관련 종목 뉴스들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워낙에 반도체에만 의지를 해서 외발 자전거다라는 호평도 있었는데 자동차가 특히나 전기차 시장도 물론이고요. 해외 시장에서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수출 품목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사실상 지난 10년 동안 1위를 기록했는데 자동차가 이렇게 나서주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고맙죠. 네. 고맙고 굉장히 이제 다행입니다. 두발 자전거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두발 자전거인데 네. 이게 좀 큰 자전거였으면 좋겠는데 지금 반도체 쪽이 워낙 많이 좀 작아져가지고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작은 자전거가 되는 게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일 그 이제 2월달 수출입 동향에 대해서 이제 네. 정부에서 발표를 할 텐데 거기에서 또까지 자동차 쪽이 2년 연속, 그러니까 2달 연속으로 계속 1위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로는 이거 반도체가 너무 안 나가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걱정을 하실 수도 있고 한데 어떻게 보면은 또 뭐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힘들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쪽에서 이 정도로 상쇄를 시켜주니 그래도 그게 제일 괜찮다. 중요한 거죠. 네. 예, 그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이 이제 한국 경제에 어떻게 보면은 저점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뭐 그렇게 이제 보시는 시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뭐 자동차만 조금 더 포커싱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대기아차 뭐 다 잘 나가는 거 모두 다들 알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작년에 6%대 이상의 영업이익 달성은 2022년도 3개 분기 동안 1분기, 2분기, 3분기 동안 워낙 약세 환경에서 수출 이익이 좋았었던 이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작년 4분기 그때는 원화가 초강세 구간이었거든요. 그런 네. 초강세 구간에도 오히려 영업이익률이 더 잘 나왔어요. 8%대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단지 전년도 현대기아차의 실적이 단순하게 환율 효과, 뭐 수출이 잘 돼서 환율 효과 때문에 뽑아낸 그런 실적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과소평가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용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좀 선방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이유는 현대차하고 기아차 쪽이 전 세계 다른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들에 대비해 가지고 그 재고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한 달이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타이트한 재고 관리를 통해서 생산 효율성이랑 비용을 좀 많이 절감한 게 그게 주요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린 인벤토리 정책이라고 하는데 그 린 인벤토리 정책이 향후에 지금 현기차가 기존의 컨베이어 벨트 방식의 자동차 공정에서 이거를 셀 방식으로 지금 유연 생산 공정으로 다 전환을 하면서 이제 재고 관리를 좀 더 타이트하게 가져가게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원년이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봤을 때는 이런 영업이익률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진한 업황이 계속되면서 반도체는 오히려 수출 규모가 조금씩 축소되고 있습니다만 이 자동차에서 입지를 좀 탄탄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을 비롯해서 해외 시장에서 특히 외화벌이의 버팀목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달러 효과, 강달러 효과를 온전히 받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또 전기차 시장에 주목을 해보면요. 3월 2일에 테슬라 데이에 또 시장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이 반값 계획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자동차 산업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까요? 제가 봤을 네. 때는 이미 다 반영이 영향을 됐죠. 받을 만큼 받아서 어떻게 보면 3월 2일 날 테슬라 데이 때 거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과 더불어서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 정점을 찍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조심스럽게 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라고 하면 항상 뭐 테슬라 데이 때는 변동성이 상당히 컸다라고 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로 좀 해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이 전기차보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있는 이유가 이제 유럽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전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를 그러니까 유지를 하는 비용보다 내연기관차를 유지를 하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연기관 차들이 계속적으로 많이 생산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내연기관 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유가와 상당히 좀 밀접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뭐 이런 흐름들이 뭐 단기적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더 이어진다라고 보면 뭐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뭐 수요가 더 전기차보다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또 반도체 쇼티지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기 때문에 이제 공급이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그렇다라고 봐도 전기차에서 내연기관차로 조금은 넘어갈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뭐 그런 부분으로 보면 결국에는 전기차도 많이 성장성이 높은 그런 사업이긴 하지만 본업 내연기관 자동차에 대한 실적이 나름 선방을 하고 있다. 뭐 그 정도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분석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사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비싼 이유가 비싼 배터리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테슬라가 지금 테슬라데이 3월 1일을 기점으로 반값 계획을 본격적으로 밝히고 실질적으로 내연기관차보다 값이 더 싸지거나 신차보다 가격이 더 싸진다면 이 가격 메리트가 좀 적용될 가능성이 좀 클 것 같습니다. 팀장님께서 현재는 지금 전기차보다는 내연기관차가 더 잘 팔리고 있다라고 분석을 도와주셨지만 이 전기차 시장 추세를 보더라도 앞으로 이 시장이 커질 것은 사실 기정사실화인데 이 테슬라의 반값 정책 현대기아차에는 어떤 영향을 또 줄까요? 많이 싸게 판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게 테슬라 차가 현대기아차의 그런 상품성, 자동차의 상품성에서는 오히려 현대기아차나 뭐 벤츠나 BMW 이쪽이 좀 더 높기 때문에 그걸 타개하려고 이제 테슬라가 싸게 자꾸 파는 거지, 결국은 이런 식으로 테슬라가 그냥 싸게 팔고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라고 보면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하이엔드 이런 소비재, 내구 소비재가 될 텐데 그냥 뭐 싼 맛에 타는 차, 이런 그냥 대중적인 차가 됐을 때 그 과연 테슬라가 매력도가 떨어질 수 매력도를 있죠.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땐 그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현대기아차에 더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현대기아차에는 또 다른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자동차 산업과 관련해서 그 관련주 안에서 매수의 길을 엿볼 수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이 있는지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차장님이 오늘 가지고 오신 종목은 현대위아입니다. 내연기관차의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인데 계속해서 좀 똑같은 일맥상통한 얘기일 것 같아요. 내연기관차에만 부품을 하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에서는 좀 다소 소외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예, 충분히 소외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회사 전체 매출의 90% 가까이가 내연기관차의 엔진, 뭐 그 샤프트, 그 구동 개통 부품, 뭐 이런 쪽 부품들이 전체 90%가 나옵니다. 근데 현대위아를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대위아가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로봇 사업이랑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이제 올해 4월 달부터 이제 본격 가동될 예정인 현대차의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싱가포르에다가 자동차 공장을 짓습니다. 현대차에서. 네. 그것도 굉장히 시범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셀 제조 방식의 생산 공정으로 해가지고 짓게 되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이슈화가 될 경우에는 관련된 최선호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그 조지아주에서 현대차가 메타플랜트 전기차 공장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이제 작년 10월, 11월부터 지금 사업을 뜨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한참 짓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하반기쯤 넘어가게 올해 하반기 정도 되게 된다라고 보면은 그때부터는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공장에 대한 설비들, 즉 스마트 팩토리 구성 관련된 부품들에 대한 이제 수주가 아마 발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마도 이 현대 위아가 본격적인 관련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걸 좀 추정을 해보면은 자 앞서 말씀드렸던 싱가포르 센터 이제 4월 달부터 본격 가동 들어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미 다 어느 정도 세팅이 돼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세팅된 싱가포르 센터가 연산 3만 대 정도의 캐파입니다. 근데 3만 대 캐파의 공장을 만드는데 이제 현대 위아가 500억 정도의 로봇가 공급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조지아주 공장 같으면 30만 대 정도 캐파라고 하니까 네. 그러면 5천억 이상의 새로운 매출이 올해 하반기에 기대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뭐 이제 현대 위아가 하는 것 중에 K2 전차나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그 포신 포 핵심인 포를 만드는데 그 포가 폴란드형 방산물량 수주 잔고가 이미 한 3천억 정도 쌓여 있는 것들이 2024년도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에 반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이런 내연기관 구동계통 부품 쪽에서 줄어드는 포션을 어떻게 메꾸냐를 봤을 때 충분히 이런 쪽에서 이제 그러네요. 좀, 네. 예, 어느 정도 상쇄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연기관차에만 부품을 하고 전기차에는 부품을 하지 않아서 다소 전기차 시장에서 소외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현대위안의 현대차 그룹에서 로봇 산업과 스마트 팩토리에서 돌파구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투자 매력도 상당한 것 같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손 팀장님의 종목은요. 오늘 화신을 골라 오셨습니다. 역시나 자동차 부품 업체인데 자동차 부품 업체가 그렇게까지 전망이 밝지 않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화신 같은 경우에는 4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좀 끌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현대기아차의 그 매출 비중이 50%가 넘기 핵심 때문에 라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거는 뭐 현대차에 대한 비중이 조금씩 현대기아차에 대한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뭐 잘 아시다시피 동사는 이 그룹 샤시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 업체고요. 샤시 부품 쪽을 담당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역시 현대기아차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대형주가 올라가는 입장에서 중소형주가 따라가는 낙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은 좀 지지부진하지만 원체 다양한 종목별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순환매가 되고 있다라는 게 이 종목의 이제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차에 대한 낙수 효과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역시 이제 동사가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도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북미 쪽 폭스바겐 샤시도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중소형 자동차에서 SUV나 대형차 쪽에 대한 마진율이 높은 차량에 대한 탑재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도 또 긍정적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뭐 내연기관차뿐만 아니라 뭐 전기차나 환경차에도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뭐 실적에 대한 부분이 꾸준하다라는 점,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진다는 점과 그리고 낙수 효과를 좀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는 점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실적이죠. 실적을 그렇죠. 보다라고 네. 하면 결국엔 실적 대비해봤을 때도 상당히 가격 매력이 높다. 지금 뭐 올해 3분기 실적으로만 실적 나온 것만 이야기를 해드리면 뭐 영업이익이 630억인데 지금 이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뭐 매력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신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 샤시 부분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마진이 높은 SUV가 해외 시장에서 판매 호조를 띠고 있는 것도 결국에 화신의 호실적을 좀 견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분기 깜짝 실적을 기점으로 올해에도 호실적이 예상된다. 긍정적인 도움 말씀 주셨으니까요. 화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